이제 로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죠. 그래서 이제 지수함수라는 게 있어요. 지수함수는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x가 변하면 이제 a는 주어진 거고, x가 변하면 이제 그 y가 결정이 되는 이제 그런 게 지수함수죠. 근데 이 지수함수에 역함수를 취하면 이 역함수를 취하면 이제 로그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쓰죠. 로그 a의 y는 x가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110의 2승이다. 이렇게 되면 이걸 로그 형태로 바꾸게 되면 로그 10, 100.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밑이라고 부르죠. 그죠? 요 밑을 몇 제곱을 하게 되면 여기 값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고 2제곱을 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로그죠. 어 근데 로그의 밑에 이제 관련된 문제인데 여기는 이제 10을 쓰면 이제 상용 로그라고 불리죠. 상용 로그라고 불리죠. 그런데 보통은 이제 그 이런 로그를 다룰 때는 상용 로그는 잘 안 쓰고 자연 로그라는 걸 쓰게 되죠. 자연 로그는 미수를 자연 상수 2를 쓰는 거를 자연 로그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아야 될 텐데 자연 상수입니다. 이라고 되는 거고. 이는 이제 2.71818 이렇게 됩니다. 2.71828 점점점점 이렇게 나가는 이제 무리수가 이제 자연 상수라는 거고요. 자연 상수의 이제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이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n분의 1의 n승. 요거를 이제 자연 상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니까 n이 무한대로 갈 거니까 분모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1에 가까워질 것 같지만 여기는 또 무한승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1보다는 조금 더 큰 수가 뭐가 될 것 같다라는 거고 그 끝이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요거를 이제 다르게 쓰면 그러니까 만약에 n이라고 하는 h라고 하는 숫자를 도입을 해서 이거는 n분의 1로 정의한다. 이렇게 되게 되면 동일한 얘기가 되겠죠. 리미트 h가 제로로 가게 될 때 1 더하기 h의 어, h분의 1승을 하게 되면 이것도 이제 자연상수 2가 되겠죠. 요거는 이제 정의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정의고, 물론 이렇게 정의라고 해도 도대체 이게 뭐냐? 이제 그런 게 좀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 좀 다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본래는 이제 연속 복리라는 걸 다루죠. 그죠? 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률 개념이고요. 성장과 관련된 거고, 성장률과 관련된 거고, 어, 연속복리하고 이제 관련된 거죠. 그래서 복리로 증가하게 될 때 어떤 금액이 있는데 복리로 증가하게 되면 그때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걸 계산하는 건데요. 어떤 금액이 있고 그 금액을 예금을 했는데 그 예금한 금액이 이자가 복리로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일정 시간이 흘러가게 됐을 때
그때 미래 가치가 얼마냐라는 걸 계산을 해보라 이런 거죠. 근데 그거를 아주 이제 하여튼 이제 그렇게 미래 가치를 계산해보라 이러면 그때 이제 연속 복리가 되는 거고 연속 복리로 되는 거고 그때 나오는 숫자가 2가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음, 아까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고 자연상수를 이용해서 로그를 나타내 본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처음에 이제 지수함수가 되겠죠. y의 2의 x승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를 이제 로그 함수로 이제 표현해 보게 되면 로그 2의 y는 x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죠. 근데 이 이제 표기법인데 워낙 자연상수를 그렇게 기반으로 한 밑으로 한 이 로그를 많이 쓰기 때문에 대부분 로그라고 그러면 이 자연 로그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이제 불편한 거죠. 그래서 보통 줄여서 어떻게 쓰냐 그러면 ln 이렇게 씁니다. lny equal x다.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쓰면 밑이 자연상수 2를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겠죠. 만약 2의 1승이다. 그러면 2.71, 828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다시 ln 2.71, 828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1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자연 상수라는 게 이제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자연 로그를 주로 쓴다. 우리도 자연 로그를 주로 쓸 거다. 이제 이런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로그의 성질인데, 로그의 성질인데, 이거는 이제 만약에 로그 x가 있고, 로그, 자연 로그 y가 있다 이러면, 이거는 합쳐질 수 있다. 곱하기로 이렇게 합쳐진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게 만약 빼기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거는 분수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y의 알파승, ln y의 알파승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거는 알파의 ln y다 이렇게 이제 쓸 수도 있고 곱하기죠. 알파의 ln y다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로그 미분인데요. 뭐 미분이 빠질 수는 없죠. 로그 미분인데 만약에 이제 이 lny가 있고 이거를 y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게 y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y분의 1. 요 함수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y분의 1이 나온다. 이런 거죠. 그거를 이제 한번 보여주면 왜 그렇게 되는지 증명을 한번 해보면 이런 거죠. 일단 요걸 이제 적어봐요. 우선 조금 더. f의 y가 있는데 f의 y는 ln y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미분한다고 치면 이 미분의 정의에 따라 미분의 정의를 그대로 이렇게 적어보면 델타 y가 제로로 갈 때 델타 y분의 f의 y 더하기 델타 y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f의 y 이렇게 되죠. 이건 미분 정의예요. 이건 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리죠. 근데 f의 y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제 넣어 보면 리미트 델타 y가 제로로 갈 때 델타 y분의 ln y가 될 건데 y 대신에 요게 들어가 있는 거니까 y 더하기 델타 y가 될 거고 뒤에는 ln y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아까 이제 로고의 성질이 있었거든요. 이제 로고의 성질에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로 돼 있으니까 요거를 어, 집어넣어요. 이제 밖으로 뺄게요. 이렇게. 이렇게 바뀌겠죠? 로고의 성질에 따라서. 그러면 요거 다시 계산을 해보면 1 더하기 델타 y의 y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델타 y가 제로로 가잖아요. 근데 1 더하기 여기가 제로로 가잖아요. 그죠? 델타 y가 제로로 갈 거니까 이게 제로로 갈 거니까 여기가 제로로 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형태가 뭐하고 비슷하냐 그러면 요거하고 정의가 비슷해요. h가 제로로 갈 때 여기가 제로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만 잘 맞춰주면 여기만 잘 맞춰주면 아까 그 밑에 있는 거를 자연상수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연상수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부분을 잘 조정을 하게 되면 자연상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근데 자연상수를 만들려고 봤더니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뭐가 없어요. 그렇지만 로고의 성질에 따르게 되면 아까 음, 이렇게 된다고 그랬으니까 요게 여기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쪽으로 올리면 될 거다 이런 얘기죠. 델타 y가 있으니까 같이 델타 y가 있으니까. 근데 올리려고 봤더니 여기에 y가 있네요. 여기는 y가 없잖아요. 그럼 y를 만들면 되죠. 그래서 리미트 델타 y가 제로로 갈 때 y를 곱해줄 거니까 y로 나눠주고요. 델타 y에 y를 하고요. 그다음에 ln 1 더하기 y에 델타 y 이렇게 되죠. 아, 그러면 요거를 이제 올리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여기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리미트는 어디든 이제 적용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도 적용이 될 거고 여기도 적용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까 봤던 이제 자연상수 정의가 되죠. 그러니까 금방 보기가 조금 힘들면 여기를 이렇게 바꿔봐요. 음, h를 이 이렇게 바꿔봐요. 그러면 델타 y가 제로로 갈 때 h도 제로로 갈 거거든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을 합하게 되면 이렇게 극한을 여기 부분에다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자연상수 이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자연상수를 극한을 적용을 하고 나면 이때 y분의 1을 하고 ln 2가 되죠. 근데 ln 2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y분의 1이고 로그 2의 2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 밑이죠. 2에 몇 승을 하게 되면 2가 나올 거냐 이런 거죠. 그러면 이게 1이죠. 당연히 1승을 해야지 2가 나올 거죠. 2의 1승은 2가 될 거니까요. 그러면 남는 게 여기서 남는 게 y분의 1만 남는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처음에 거슬러 올라가서 요걸 여기 있는 거를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자연 로그를 미분을 하게 되면 분모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요거를 약간 응용을 하는 건데 이제 어떤 y라는 변수가 있는데 가령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라고 이제 봐요. y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 y라는 변수는 그 1인당 국민소득이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시간 t의 함수로 볼 수 있어요.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쭉 증가하거나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국민소득은 시간의 함수다. 이렇게 되죠. 말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t고 여기가 y면 시간에 따라서 소득이 이제 증가한다. yt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국민소득은 시간의 함수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시간이 주어져 특정 시간이 주어졌을 때 특정 시간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때 여기서 순간 성장률을 계산할 수 있을 거잖아요. 순간 성장률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순간 변화율이죠.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는 미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요 yt를 시간 t에 대해서 미분을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이제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냥 yt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게 아니라 로그 yt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겁니다. ln yt가 있고 이거를 시간 t에 대해서 미분을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식으로 쓰게 되면 d ln yt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써도 되고 조금 의미를 살리자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거를 시간 t에 대해서 미분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y가 yt의 영향 아이고 왜 이런다. t가 움직여서 yt가 결정이 되고 yt가 결정이 돼서 ln yt가 나오는 거죠. 잠깐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ln yt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해봐라 이런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서로 그 연쇄 작용이 있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연쇄 법칙을 이용을 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yt라고 쓸게요. dt는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쇄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 값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미분을 했죠. 그죠? 미분을 해서 어, 뭐 어떻게 미분이 되는지 알죠? 그래서 그걸 넣어보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y분의 1이죠. yt분의 1이 되고 여기에 dyt, dt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요 뒤에 있는 것은 뭘 거냐 그러면 시간이 흘러갔을 때 dt, dy니까 시간 변화에 따른 소득 변화분을 얘기하죠. 이게 엄밀하지는 않지만 좀 보기 쉽게 이렇게 그린다고 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t고 여기가 yt가 되면 이렇게 됐을 때 t0, t1, y0, y1 있으면 요게 dt고 요게 dyt가 되죠. 그러니까 소득 증가분을 의미해요. 그죠? 소득 증가분을 의미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바꿔서 올리면 원래 있는 yt분에 yt의 증가분을 넣은 거니까 그죠? 원래 있는 숫자에다가 증가분을 계산한 거니까 이게 뭐가 됐냐 그러면 증가율이 돼요. 뭐 변화율도 되고 등등 이제 이런 식이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아는 게 뭐냐 그러면 요 lnyt가 있을 때 이렇게 yt가 있고 lnyt가 이렇게 있을 때 그거를 시간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시간 t에 대해서 이렇게 미분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 yt의 증가율이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yt의 증가율이 나오게 된다. 시간에 따른 변화는 어떤 yt라는 변수가 있고 그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증가율이 나오게 된다. 그 변수의 증가율이 나오게 된다. 이런 거죠. 예를 하나만 이제 들어볼게요. 예를 하나만 들어서 어떤 이제 C라는 변수가 있는데 시간에 따른 변하는 변수예요. 요거는 AT 곱하기 BT예요. 이거를 로그를 취하고 그거를 시간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로그를 취해요. 양변에. 근데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로고의 성질에 따라서 곱하기로 돼 있으니까 이거를 분리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할 수 있겠죠. 요 분리된 거를 시간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요. 이렇게 이제 미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어떤 시간에 따른 변수를 로그를 취하고 거기에다가 시간으로 미분을 하게 되면 증가율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좌변은 당연히 증가율이 나올 거고 뭐 이제 C의 증가율이겠죠. 근데 C의 증가율을
증가율은 본래 요렇게 써야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증가율을 이렇게 매번마다 이렇게 쓰는 게 불편하니까 보통 이제 약속을 하기를 증가율을 표현을 할 때 위에 점을 하나 찍어요. 여기에 CT 닷 이렇게 찍으면 C의 증가율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증가율이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는 A의 증가율이 되겠죠. 옆에 거는 당연히 이제 B의 증가율이 될 거고 이렇게 돼요. 좀 재밌는 거는 그게 이제 좀 재밌는 거는 이렇게 볼 때 어떤 곱하기로 만들어지는 변수가 있잖아요. 곱하기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변수가 있으면 그 각 구성 요소가 요거의 증가율은 C의 증가율은 각 구성 요소의 증가율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되면 여기가 곱하기일 때 여기는 더하기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조금 재밌죠? 그러면 약간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AT는 CT를 BT로 나눠서 이제 구한 거예요. 근데 이때 AT의 증가율은 구하라 이러면 그게 CT 증가율, BT 증가율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여기 나온 것처럼 아까 제가 조금 바꿔서 그랬는데 BT 증가율 빼기 CT 증가율, 그러니까 분자 빼기 분모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계산해보나 마나 당연히 A의 증가율은 C의 증가율에다가 B의 증가율을 빼준 게 될 거다. 이런 거죠. 당연해요. 왜냐하면 앞에처럼 CT, 이걸 이항을 해보면 앞에처럼 C는 AT, BT 이렇게 될 거니까요. 그렇죠? 앞에 얘기에 따라서 위에 있는 여기 얘기에 따라서 A 증가율은 당연히 C 증가율에서 B 증가율을 뺀 게 되겠죠. 올해의 경장 성장률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GT라고 그래요. GT라고 표현하게 되면 이 GT는 경제 성장률이니까 작년에 GDP에다가 올해의 GDP를 이제 빼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를 이제 다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YT 나누기 YT-1은 1 더하기 GT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 요거에서 1이 될 거니까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로고의 이제 근사치인데 로그에 1 더하기 이게 GT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GT가 좀 작은 숫자이면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 그러면 근사치로 이게 GT하고 비슷해요. 로그 1 더하기 GT가 GT 성장률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여기 크기하고 여기 크기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숫자가 좀 크면 안 되고요. 작아야 되는데 증가율 정도면 뭐 5%뭐 이런 정도면 0.05 이런 정도면 뭐 괜찮은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숫자를
가져와서 로그를 취해봐요. 그래서 ln yt-1 이렇게 돼요. 여기다 이제 로그를 취하는 거니까 이쪽도 ln 1 더하기 gt가 돼요. 그러면 아까 이제 좌변은 로고의 성질에 따라서 ln yt 빼기 ln yt-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변은 아까 봤던 대로 요거를 거의 이제 근사치로 요거를 gt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 결과가 뭐냐 그러면 올해 GDP의 로고 값을 취하고 작년도 GDP의 로고 값을 취한 다음에 그 두 개를 빼주면 그게 성장률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올해의 GDP에서 로그를 취하고 작년도 GDP의 로그를 취해서 그걸 빼주면 성장률이 나온다. 그 기간에 성장률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그래프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림들이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시간을 두고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 종축에 있는 변수를 로그 값을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로그 값으로 이 종축의 값을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귀찮게 이렇게 로그 값으로 바꿔서 나타내지? 라고 물어보면 그 이유가 요겁니다. 요거. 여기서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요 차이가 나올 거잖아요. 이제 T0, T1 요 차이가 나올 거잖아요. 이 차이가 뭐가 된다고요? 요 기간 동안의 성장률이 요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빼기를 하면 여기서 요거를 빼면 그게 바로 성장률이 되죠. 그러니까 로고 값을 취해서 나타내게 되면 성장률을 한눈에 좀 볼 수가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한 점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y는 z의 k의 알파의 l의 1-알파다. 양변의 로그를 취해요. 그리고 이 시간의 함수라고 보죠. 잠깐만요. 그래서 로그를 취할 거니까 이제 다 분리를 해요.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하고. 근데 여기 있는 변수들은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앞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를 이제 시간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아까처럼 이제 증가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yt의 증가율은 zt의 증가율 더하기 알파의 kt의 증가율 더하기 1-알파의 lt의 증가율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